안녕하세요. 경제 박살내기 채널의 디슨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할까에 대해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1년 전쯤에 이와 비슷한 주제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회수도 바닥났고 영상도 중구난방식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경험치도 더 많이 쌓였으니 말이죠. 방법론적인 얘기만 짓거리는 게 아니라 제 실전 경험을 토대로 모든 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쿠팡 야간일 퇴근 후에 힘들게 찍는 건데 커피 한 잔 정도라도 후원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어찌나 힘듭니까? 너도 나도 알뜰하게 N잡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를 도전하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 부쩍 많아졌더라고요. 중요한 건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핵심이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직장인 월급 정도 버는 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수익 인증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일 다포하고 블로그 지수 올리고 상위 노출 성공시키면 애드포스트 수익도 증가하고 원고 협업 제안도 들어올 거란 거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무조건 힘들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로 만만하진 않다는 겁니다. 블로그로 수익화 도전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다시피 할 텐데 최소 10년 전부터 만들고 키워온 블로그가 아니라면 준최적화 등급이 최선입니다. 웬만한 키워드를 다 뒤져봐도 최적불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잠식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문자 그대로 고인물들의 리그나 마찬가지여서 막말로 사직서 내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인생 종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 보이는 성공 사례만 보고 무조건 되겠거니 또는 저희 실패 사례만 보고 도저히 안 되겠거니 하며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니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라는 게 뭐 수능 시험도 아니고 정답이 없으니까요. 제 블로그 역시 2014년에 만들어졌지만 당시 초등학생이라 블로그의 존재도 몰랐고 당연히 활동도 일절 안 했습니다. 따라서 최적하고 자시고 물 건너갔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1일 1포스팅 이상 쓰면서 경제 주제 딱 하나만 파고들었습니다. 글자 수나 중복 키워드 이런 공식에 매달리기보단 글 자체의 퀄리티에 거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AI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마트 블록을 많이 노렸는데 운이 좋게 몇몇 키워드에 상위 노출돼서 일반 문자는 평일 기준으로 최대 5천까지 찍어봤고 월 평균 수치로는 대략 2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만방문자도 금방 달성할 것 같았고 여기저기서 절로 협업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또 하루하루 글 쓰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게 재밌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블로그 체질이었구나. 학벌이고 취업이고 다 때려치우고 진작에 블로그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며 허세도 부렸고요. 참고로 저때 애드포스트로 월 4만원 정도 벌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연히 저 정도 금액으로는 만족 못했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로 도전했습니다. 체험단이라 제휴 마케팅, 원고 협업, 전자책 판매 등등 블로그로 돈벌이 할 수 있는 웬만한 방법은 트라이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고 협업을 통한 수익화 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제 이웃들 중에서 대형 블로그나 인플도 꽤나 많았는데 그들이 공개하는 수입 중 대부분이 원고료더라고요. 피드글만 봐도 상단에 이 글은 원고료를 지급받고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공정위 관련 문구가 보이고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못해도 건당 최소 10장은 주니까 말이죠. 사실 경제 카테고리 내에서 원고료 협업 제한하는 업체를 찾아보면 다 고만고만하고요. 소수의 업체가 여러 블로거들에게 협업을 쫙 뿌려대기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체를 홍보하는 글이 여러 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저도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타 경제 블로거들과 한 번이라도 원고 협업 진행한 업체들 다 땄습니다. 발품으로 이메일 주소나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알아내고 일일이 다 기록했는데요. 보통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아래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확보해놓은 모든 업체에 역제한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제한이 안 온다면 반대로 내가 딜을 칠 수도 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때 20군데 정도 연락을 돌렸는데 싹 다 빠꾸 먹었습니다. 정확히는 몇몇 업체에서만 협업이 어렵다는 완곡한 거절을 전해들었고 나머지는 읽고 씹는 건지 아예 무시한 건지 답이 없더라고요. 나름 일방문자 2,000명 정도 돼서 자신감이 넘쳤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어서 좀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원고료가 푼돈이 아닌데 이왕 인플루언서나 최적화 잘 된 블로거를 원하는 게 당연할 거란 말이죠. 어쨌든 다 퇴짜받고 난 다음 날인가? 아예 다른 업체에서 원고 협업 메일이 오더라고요. 5만원의 진행을 무사히 마쳤었습니다. 제가 신을 믿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어찌나 저를 불쌍하게 봤는지 기회를 한번 준 것 같기도 해요. 실패와 위기는 기회라고
이 이후에 계속 도전했었어야 하는데 연말쯤에 번아웃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올해까지 거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아예 접은 건 아니고 간간히 포스팅은 써 나갔죠. 체험단으로도 식비를 아끼며 뽕을 최대한 뽑아 먹으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로 얻은 수익을 대략적으로 산출해보면 못해도 500은 될 거예요. 체험단 포함해서 말이죠. 제가 블로그로 얼마를 벌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의 N자 박살내기 카테고리 내의 게시물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없이 입방정말 떨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딱히 실패 사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로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는 거가 오늘 영상의 주제였죠. 분명 제 모습은 디지털 노마드와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결론은 1년 전과 똑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작하였다면 당장 2, 300 버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유튜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성공 포르노와 강의파리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또한 그들이 돈벌이와 마케팅 수단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해 보이는 출연자를 섭외하여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고는 은근슬쩍 강의 구매를 유도하죠. 하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직장인 월급만큼 돈 쓸어 담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자기 자신을 뜻대로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쩌면 작년 여름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걸었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하루 5포스팅도 넘게 하는 이웃도 계셨는데 일방문자는 세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패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 같은 뉴비들은 퇴근 후에 시간과 휴일을 반납하고 모든 시간과 정신을 쏟아도 될까 말까죠. 그리하여 저도 일찌감치 기대를 줄이고 부업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처럼 어디까지나 부업으로만 여기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롱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점차 성장하고 잘 될 기미가 보이면 좀 더 파고들어도 늦지 않는 거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